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죠? 네, 그래도 마이너스 출발하긴 했습니다. 미국장 약세로. 근데 이제 양봉, 양전환으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혹시나 이제 강력하다, 안정화됐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개선되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1% 초반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지어진 것 같고요. 그만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연초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대내적인 악재들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추세를 돌리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기술적인 형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면서 이제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이제 양분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갈 만한 것들이 이제 그래도 저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좋았던 것 같고 또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별화된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좋은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제넥신 좋은 소식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저점대를 확인시켜주는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강한 것들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치고 나가는 어떤 그 성장 이제 업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2% 약세, 거의 빠진 건 아닙니다. 2729포인트로, 거래대금 13조, 적지 않게 이제 터졌는데,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이유는, 오늘 안랩이 빠졌죠. 단기 고점을 찍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작용된 그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돼서 이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해서 93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11조, 상승 종목 수 700 종목, 하락 종목 수 640 종목. 코스피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100여 종목 정도 많았죠. 좀 팽팽했죠. 그래서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오늘 수급 구도는요, 그 삼성전자의 이제 홍라이 이제 씨가 이제 그 블록들로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신탁해가지고 이제 매각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받아가 물량이 상당히 많죠. 기관 블록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1조 원의 외국인 순매수, 기관은 1.5조 원의 순매도를 이제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800억 순매도, 기관이 225억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홍라이 씨가 이제 기관에 이제 신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쪽은 이제 신탁했기 때문에 은행 쪽으로 매도가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잡힌 거다. 왜 개인 쪽에 매도가 아니냐? 홍라이 씨 개인인데 이렇게 하시면 신탁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400계약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삼성전자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오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1% 초반대 이제 약세인데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냥 인플레 이유 때문에 빠졌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니케이 증시가 장중에는 1% 넘게 이제 빠졌거든요. 조정 차원에서. 근데 와 이거 다 들어올리고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홍콩 증시 1.4% 약세, 대만 증시 약보합, 상해 증시 0.6% 약세해서 건전한 조정을 거쳤다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건전한 조정 차원에서 코스피 0.2%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가 이렇게 좀 작용해서 수급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 쪽에 이제 잡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제 1.3조 원 이제 블록딜 부분이 컸다. KB국민은행은 전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1994만 주 기관 대상 블록딜을 통해 처분을 했다. 지난해 10월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지분 0.33%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다음 달부터 이제 그 5년 분할로 내는 상속세 이제 재원 마련 때문에 매각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종가 대비 2.4% 할인. 그래서 할인율이 낮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삼성 SDS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그 오너 일가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작용했었다. 얼마 전에 이부진 이서연 씨가 SDS 주식을 블록대로 처분해서 1,900억 이제 확보한 부분에서 상속세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매도해야 되고 뭐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해외 시장 보면 나스닥 증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61선 근방에서 약간 좀 저항, 조정을 받는 거, 건전한 조정이죠. 10년물 국채금리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WTI 가격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부 좀 타진하게 되면 좀 부담 느낄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왔고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어떤 흐름들, 뭐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국내 증시 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 양봉 전환했죠. 그래서 5일선 지켜내는 흐름들, 주봉, 월봉도 이제 플러스로 양봉 전환하는 어떤 흐름.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양전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닥 증시 61선까지 뚫어내면서 강하네요. 진짜 강하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맞는 전략일 겁니다. 주봉 차트 올라오고 있고, 월봉 차트도 돌아서는 양봉 형태로 이번 달 3월 달은 좀 반등해주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좀 얘기 드렸잖아요. 그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2분기에 대한 좀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한번 추세를 타면, 월봉은 한번 추세 타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좀 잡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랩을 한번 먼저 체크 드릴게요. 안랩이 최근에 미쳤잖아요. 진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튀어 올랐는데, 이거 보면서 좀 아쉬움도 없잖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왜 외국인 수급이 이게 뭐냐, 이 외국인 10% 넘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내용인가 뭔가 했는데, 어제 이제 기사 나왔죠. 이 1,400억 외국인 자금 베팅한 게 결국 이제 밝혀졌죠. 미국 ETF 운용사인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또 뭐 구글이 뭐 그런 기업들 인수하고 하는 것들이 뭐 작용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ETF에서 매수했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서 매수한 게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그냥 가격 불문하고 제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좀 순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 명확한 고점을 찍은 거죠. 단기 고점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금 터지고 음봉의 윗꼬리.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고점이다는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고점 찍혀버린 그런 형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격이 벌어지고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입성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안랩은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터진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총 상위주들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3위 시총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LG화학이 4.5% 상승, SDI가 2% 정도 상승하면서 21선을 뚫어냈네요. 오랜만에 삼성 SDI도. 그래서 조금 이제 최근에 하락이 좀 일단락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거는 좀 없던 것 같고, 쏘쏘했네요 오늘. 그렇죠? 코스닥 증시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1% 약세, 셀트론 제약도 약간 약세.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2,500억에 이제 오버행,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빠진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큰 등락이 있었던 종목은 좀 보이지가 않는데 엔터주들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SM 2.6% 상승, JYP 엔터도 0.8% 상승,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이제 하이브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기평까지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엔터주들이 상당히 핫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캠 같은 기업도 5.4%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가 최근에 하락을 좀 일단락하는 어떤 형태들이 좀 전개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하지만 좀 제가 볼 땐 메리트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상당 기간 조정권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LX 세미콘 1.5% 상승, 반도체 관련 주들을 야금야금 줬습니다. 원익 IPS도 0.5% 상승, 심텍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3% 상승 해서 좋은 어떤 형태. 이오테크닉스, 고용 같은 기업도 2%대 강세, 그리고 미용 관련주 클래시스 2.8% 강세로 미용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어유 5% 상승 해서 엔터가 뭐 최고네요. 나머지는 오늘 소스한 어떤 형태였고, 케어제는 오늘 이제 건기식 쪽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작용하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FDA 이제 신규 건강기능 원료 식품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을 굉장히 세게 했네요. 그렇죠? 23일날 17%의 연속 상승을 보이는 형태가 됐던 것 같네요. 기관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이네요.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호재에 좀 반응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지금 시장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도 조정을 받다가 로보스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플러스로 돌아섰었고, 로보스타는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내박적으로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SP 시스템스 같은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기업도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에 시간 외에도 좀 강세를 보이는 형태가 좀 됐었죠. 현대무백스 이런 것도 물류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으로 9%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 형태가 됐고, 제넥신 플러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시멘트 관련주 뭐 오늘 한일 시멘트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 5% 상승 냈고, 한일 현대 시멘트 1.6% 상승, 이런 모습들 좀 보였던 것 같고, 오늘 다른 업종 쪽 보면 이제 뭐 우주항공 이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4% 상승, LIG 넥슨도 1.8%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AI 뭐 이런 쪽 소마젠 2.3%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5.9% 상승, 바이오 플러스 좋죠. 5.5% 상승하는 시총 4천억 원에 지금 왔고, 당뇨 관련된 기업이죠. 이오플로우도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호재가 좀 있었죠.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입증에서 이제 유럽에 뭐 이미 이제 공장을 실사해가지고 이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다 돼서 그쪽 관계 당국이 이제 승인 받으면 이제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좀 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 7% 상승으로 신고가, 미용 관련주들이 대세인 거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성 DS 최근에 3,500억에 설비 투자 발표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기업, 리드 프레임, 서브스트레이트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심텍 같은 거는 계속 신고가 영역 3% 상승 보여줬고, 그래서 시장에서 갈 만한 것들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야금야금. 그래서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고, 갈 만한 것들, 성장 기업들이 움직인다. 중소형주 단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두산이 이제 블록들이 있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수급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1.3%, 한국가스공사
4.6% 상승. 이런 모습들. LIG 넥슨이라든지 해성 DS 아까 짚어드렸죠.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최근에 살아나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좋죠. LNF, 엔캠, 그리고 반도체 쪽인 심텍 이런 쪽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게임, 엔터 이런 쪽이 많네요. 위메이드, 큐브, 엔터, 컴투스, SM, 디어유, YG엔터 이런 쪽의 기업들이 수급이 좀 좋은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의 동향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쪽에 좀 기관 회원들이 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 내용은 이제 로봇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이제 로봇주들 저도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장중 조정에 어떤 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뭐 비료주라든지 뭐 수산물, 뭐 철강, 뭐 여러 어떤 섹터를 원자재 관련된 sek터라든지 이런 쪽 계속 순환매 돌리면서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왕은 사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단발성의 어떤 성격들이 짙고, 뭐 전쟁 사태 비롯해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사태와 무관하게 뭐 전쟁 벌어지든 전쟁 끝나든 격화되든 상관없는 트렌드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이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시세의 어떤 강도는 그리고 군집을 이루는 어떤 그 파급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제가 이제 투자에 상당한 비중들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 장기 투자하진 않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이제 장기 투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는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시세의 어떤 강력한 분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상당한 글로벌 이제 기업들 테슬라 비롯해서 로봇 산업을 이제 키우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 이제 삼성 비롯해서 이제 LG, 뭐 SK 비롯해서 뭐 KT라든지 뭐 통신 기업들,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로봇 AI 기반으로 이제 로봇들 육성하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세 가지를 모두 이제 부합되는 산업의 이제 어떤 종목들은 제가 그동안 거의 대부분 이제 투자해오면서 좋은 성과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글로벌 그리고 대기업, 정부 이 세 가지에 부합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정책 5대 메가테크 산업에 로봇이 포함됐다. 삼성, LG, 미래, 먹거리로 로봇 낙점 후 투자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향후 25년도 211조 원으로 전망이 된다 해서 여기서도 세 가지 포인트를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LG 글로이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백화점이나 어떤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됐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고도화된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또 편리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윤 당선인이 인공지능, 그리고 이 분야는 중요하게 보십시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바이오 헬스 산업, 항공 우주, 탄소 중립, 양자 분야, 이 분야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종목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첫 로봇 제품은 의료용 잼스가 유력하다. 우리 보행 로조, 보행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 이게 아마 유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신사업 발표 이전부터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2020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 TF를 신설한 후 21년 해당 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다. 삼성전자 로봇팀은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정경빈 부사장이 진두 지휘를 하고 있다. 이분은 이제 품질통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종희 삼성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미래성장 모멘텀을 위해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는데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다. 끝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사업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공식화했다. 다양한 로봇 영역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사업화를 검토해서 미래 세대가 라이프 캠페니언 로봇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컴퍼니언 동행이라는 의미죠. 삶과 함께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이제 뭐 반려견처럼 로봇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집에 두면서 같이 생활하는 삶을 함께하는 그런 로봇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 생활 로봇, 가정용 로봇 이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의료용 로봇도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첫 로봇 제품은 보행을 돕는 의료용 잼스가 유력하다는 추측이다. 잼스는 옷처럼 있는 로봇이다.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등에 착용하는 제품이다. 고관절 로봇인 잼스 힙은 걸을 때 24% 힘을 보조해 걷는 속도를 14%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20년도에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아서 안정성을 확보했고 이르면 상반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화가 그러면 이제 막 엄청난 물량들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양산이죠. 의료용 로봇 제품과 함께 삼성봇 케어, 삼성봇 핸디 등 가정용 로봇도 양산을 추진한다. 그래서 1년에 한 제품씩 내놓는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품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삼성봇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도 그때 당시에 체크드리면서 삼성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L전자 쪽,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로보스타, L전자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의 어떤 주가가 또 좋았는데요. 데니송 교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로봇 분야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때 기사 나왔을 때 체크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LG 그룹도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가전의 또 강자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전이 점점 더 인공지능화됐고 또 이제 그게 로봇화로 연결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상당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게 될 겁니다. LG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병원과 호텔, 식당 등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LG 클로이 서브봇을 비롯해 안내로봇 LG 클로이 가이드봇, 그리고 비대면 방역 로봇인 LG 클로이 살균봇 등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B2B 사업에서는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보다는 앞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파급력 자체는 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이 움직이고 삼성이 제품을 내놓는 게 더 파급력이 더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국내 대기업의 시장 선도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정 이베스트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로봇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산업 로봇보다 특히 서비스 로봇 분야 성장 가능성이 이제 더 크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스터디와 이해,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문화일보네요. 이제 논평 논설위원 께서 또 쓰신 논평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발췌해서 보면요. 일단은 이제 AI 로봇을 결국 이제 어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어떤 로봇들을 이제 개발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로봇 개발에선 인간의 뇌격인 AI 등 소프트웨어, 초고속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이 필수죠. 그래서 로봇 개발이 있어가지고 ICT 강국인 한국은 그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인프라적인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 베이스의 기반들이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로봇이라는 게 또 우리 집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다닐 수 있게 자율주행 어떤 기술이 탑재돼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로봇의 어떤 진정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통신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만 여행 가더라도 왜 이리 느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가도 예. 미국 뭐 뉴욕이나 이런 쪽 말고 이제 그런 쪽 가면 이제 느릿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전국 전 지역이 이 초고속으로 인터넷이 빠른 국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법에서 본다면 한국이 이런 기술을 앞서 나갈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충분하다. 아직은 선진국들의 한참 뒤지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산업용 로봇은 이제 일본이 뭐 절대 강자도 화낙 같은 기업이 있죠. 특히 국내 서빙 로봇 시장은 저가 중국산이 문재인 정부의 방치 속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휩쓸고 있다. 국내 개발 역량에 실을 말리고 있어서 제 드론이 될 판이라는 불만이 높다. 뭐 여긴 정치적인 약간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기업의 잠재력은 크다. 삼성은 바이오 산업 진출이 늦었지만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등 단기간에 세계적인 백신 생산 기지로 급부상했다. 삼성의 로봇 진출은 네이버, KT 등의 분발도 자극할 것이다. 과거 마이카 시대처럼 이게 중요하죠. 마이카 시대처럼 이제 저는 마이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지금 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로봇 산업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제 주총에서 로봇 다리라는 게 있나 봐요. 이런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좀 투박하게 생기긴 했네요.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막 안내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 기술 시연들을 각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그만큼 이제 우리 로봇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기술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가지고 지금 막 미국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산업의 초기입니다. 산업의 초기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 어떤 막 바뀔 때 엄청 큰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막 시작될 때, 떠오를 때, 막 그때가 이제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가 결국 이제 기회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산업의 태동기이자 아직은 이 기술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제 머뭇머뭇 하는 거죠. 이게 될까 말까 하면서 그럴 때 투자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아무거나 투자해야 되냐? 새로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고성장의 트렌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고 막 인수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 그리고 대기업, 정부의 어떤 이제 육성 정책이 들어가는 쪽 이 세 가지 맞물리면 그쪽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에 유망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 주총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제 AI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 들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게 24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주최합니다. GTC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초대규모의 AI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를 소개하고 글로벌 AI 기업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얘기해 드렸으니까 뭐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슈퍼 컴퓨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습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이제 가져가고 사가는 쪽이 파트너사들이 이제 스스로 A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따로 각 기업들이 AI 막 R&D 인력 둬가지고 막 자체 막 플랫폼 만들고 막 그러지 않고 네이버 우리가 모든 걸 다 최적화해서 플랫폼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은 이거 가져가서 연간으로 뭐 돈을 내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있겠죠? 돈을 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돈 내고 스스로 쉽게 AI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도 AI 뭐 AI를 좀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쪽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인프라 이제 플랫폼을 가져다가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예. 정 대표는 앞으로 기업들이 서비스에 AI를 쉽게 도입하는 AI 전환의 시대가 올 것이고, 네이버는 AI 전환에 필요한 하이퍼 클로버 등 기술을 기업들에 지원하는 AI 전환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AI 기술과 인력을 갖지 못한 기업이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쉽게 자사 서비스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는 일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되고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그리고 네이버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이번에 초청받은 게, 그리고 엔비디아에 초청을 받은 게 이제 그런 어떤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이제 언어 모델로 고도화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해서 지금 시점부터는 저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어떤 투자 포커스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어떤 이런 AI 기술들, 또 메타버스의 어떤 그 사업화 과정들이 사실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쪽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브라질 연방 정부에 램시마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 입찰하는 건데 뭐 두세 개 업체가 같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 두 개 제품이 이제 브라질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트룩시마, 허주마. 이제 램시마까지 공급하면서 세 개 제품 모두 이 공공시장 진출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제 1년간 브라질 연방시장에 램시마를 독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고, 여기 이제 직판이잖아요, 사실. 지금 글로벌 직판을 늘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직판하고 있고, 직판 전환한다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분명 수익성이 좀 좋은 어떤 실적도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판 전환 이후 현지 법인의 인력 확대 및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서 중남미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큰 영향력을 지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을 했다. 미국, 유럽 외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도 사업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직판을 더 확대해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의 후속 제품 판매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이제 직판들을 계속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하는지, 수주 이제 공급 성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이런 레퍼런스가 결국 이제 다른 국가에 또 수주 입찰할 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슈가 좀 많네요. 해성 DS 이제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 공급하는 기업이죠. 핵심 부품이 이제 리드 프레임 또 패키징 쪽 생산에 3,50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에 이평선을 좀 깼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기회였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창원시와 투자협약 MOU 체결하면서 그쪽에 이제 창원시 어떤 뭐 그 지원도 받겠죠. 그래서 유휴부지, 땅값도 거의 안 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 3,500억이라는 규모는 적진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쇼티지고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대규모의 어떤 투자도 연결되게 됐다 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세게 또 반격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반도체 기판. 그래서 뭐 삼성전기, 뭐 LG노텍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데 이제 필수 부품이죠. 반도체 칩 그리고 메인 기판을 연결해서 정기적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고 칩을 지지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세계 유일의 리트리 공법으로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투자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고속 성장 중인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에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서 해성 DS 참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의 어떤 성장과 주가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넥신 소식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본업,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쪽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이제 크게 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어떤 수급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제넥신이 이제 백신 임상을 중단하겠다 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저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벤트, 재료적인 측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백신은 만들어도 팔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이제 돈만 버리는 어떤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사실 이미. 그렇다면 이제 그거 좋은 소식이 나온들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주식의 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걸 아예 포기하거나 그냥 중단하거나 안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넥신이 그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그 당일날에는 급락했지만 그대로 지금 계속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런 메커니즘 원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그런 기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재료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그 재료를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해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원리입니다. 주식에 대한 원리죠. 이거는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저점을 다지는 건가, 아니면 횡보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원리죠. 이게 이제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났는데 해가지고 빠졌잖아요. 음봉으로 크게.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주면 되겠죠. 차트 보면 이제 좀 더 이해도가 이제 쉬울 것 같은데요. 요날이죠. 요날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임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거 악재 나왔으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죠.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 사업성 떨어진다. 누가 봐도 이제 내용만 보면 악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제 빠졌지만 그날부터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빠지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된 물.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여기 다 반영시켰잖아요. 재료가 나오는 어떤 위치랑 주가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매칭, 호재가 나오는데 왜 안 올라가? 악재가 나오는데 왜 안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는 이제 주식을 아직은 굉장히 모르는 단계에 있는 투자자인 거죠. 그런 분들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투자를 좀 진행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른 채 주식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한들 언젠가는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백신은 여기서 다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백신 좋은 소식이 나온들 주가는 그 고점대를 다시 뚫어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고점의 시그널 패턴들이 만들어지면 정리를 하고 그 악재가 이제 이제 재료가 소멸된 그런 지점이 어느 정도 저점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본업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걸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본업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업의 어떤 좋은 내용이 좀 나오게 됐고, 그런 내용이 이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속형 빈혈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금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제약사에 이제 기술을 수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영향도가 없습니다. 뭐 선진국에 있는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어떤 그런 회사에 해야지 뭐 유럽이든 미국에서는 좀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인도네시아 제약사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파급력은 좀 떨어지는 주가의 반응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이제 개발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또 어떻게 진행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 무슨 내용인지는 또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요 종목도 한번 체크해드리면 되겠네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본업 자체로 뭔가 좀 주가 모멘텀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죠. 나버타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실적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을 중단한다. 경증, 중증증 임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요날 보시면 11%까지 빠지죠.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6%. 하지만 이게 저점대를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대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왠지 아시겠죠? 제넥신과 똑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여기에 다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재 나온다는들, 거기서 좋은 소식 나온다는들,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소식이 나오면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아예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볼 때는 저점대를 확인하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다. 그래서 정배열로 돌려지는 어떤 차트의 흐름이잖아요. 이 속에서는 사실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본업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본업으로. 그래서 본업에서 뭔가 치명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정배열 어떤 우상향의 기조의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과 대웅제약 최근에 흐름이 조금 비슷하게 이슈적인 부분과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 체크하면서 요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산의 유연탄 가격이 폭등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멘트 대란이 가능성, 지금 주택 공급이 이제 정책들이 펼쳐질 텐데, 사실 시멘트 대란이 펼쳐지면 이거 좀 문제될 수 있죠. 가격이. 그래서 시멘트주들이 이제 오늘 뭐 잠깐 좀 올랐다가 이제 그냥 지지부진하던데, 뭔가 좀 누군가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시멘트 관련 종목들을. 이런 현상들이 추후에 이제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업계는 공급 부족 사태 올까봐 이제 초긴장이다. 그래서 대세제인 호주산 공급 차질 가격 뭐 지금 오르고 있다 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차피 이제 건자재, 시멘트 이런 쪽 나쁘진 않을 거잖아요. 일단은 건설업종이 움직이면서. 근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원료 가격이 올라서 시멘트 업계가 이제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정가하는 게 벌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 경우는 당장 자재단이 코앞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레미콘 등의 공급 계약을 미리 대량으로 체결해서 현장 공사의 지연의 사태를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하여튼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마감 이슈 정리까지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별로 이슈나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을 많이 체크해드리고 있죠. 리포트도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이제 스터디를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투자를 단행하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필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어떤 영상의 길이도 시장이 좋으면 얘기할 게 많고 또 이제 투자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영상의 길이가 달라진다 하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개선되고 또 봄의 기운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금토. 뭐 우산 잘 챙기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건강해야 또 주식 투자도 즐겁게 오랜 기간 또 하면서 수익도 내고 또 그 수익을 가지고서 또 가족들과 또 친한 분들과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해서 좋은 컨텐츠로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퇴근길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